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국가의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자신보다는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네, 바로 소방구조 대원들입니다. 밤낮 없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지대방에서 만나보실 분은 재난 상황에서 소방구조대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이사장이신 현혜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여기가 우리 BTN 지대방입니다. 참 훌륭하고 되게 네. 좋습니다. 분위기 괜찮죠? 네. 네. 스님 오늘 마음 편안하게 스님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선 우리 지대방 시청자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출연 소감 또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대방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대방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럽고요. 우리 MC 스님, 진명 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현혜 스님께서 설립해서 이끌고 계신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네. 네.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를 먼저 하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법인은 네. 2015년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에서 1호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은 네. 재난 현장, 국가적으로 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네. 또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이 생겼을 때 네. 재난 구호 물품을 나눠드리고 네. 또 심적으로 힘든 분들을 이렇게 네. 치료해주고 또 이제 국내 국외에서 함께 교류를 맺고 네. 단체들과 이제 협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네. 국민성금 받을 수 있게 이제 목차가 생겼고요. 그 후에는 다른 단체와 똑같습니다. 저기 무연고 네. 분들한테 함께 무료급식이라든가 전기시설 또 이제 못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경보기를 네. 천장에 달아주지 않고 창문에 혹시 지나가시는 분들이라도 들을 수 있게 네. 그런 거라든가 화장실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평소에. 안전봉사회라 해서 구호 활동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났다거나 화재가 났다거나 이럴 때 소방대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만 가서 도와드리나 했더니 그건 또 아니었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스님께서 원래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출가 전에는 네. 이제 새사랑이라고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제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그 네. 당시는 그랬어요. 이제 네. 하던 이제 끄트머리에 네.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봉사들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문적으로 재난 현장을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희 재단은
우리나라 전국. 예, 전국으로 다니면서 네. 지진이 나면 지진 현장, 네. 화재가 나면 화재 현장을 가서 네. 일단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미팅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네. 거를 하는 단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되죠? 전국에 100여 명이 넘지만 네. 이제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그 현지에 가서 지원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네. 의용소방서 그리고 네. 일반 불자님들. 아, 그렇군요. 네. 안전을 담당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의 지금 소속되어 있는 봉사자는 안전교육을 받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하죠? 거의 그쪽에 지원을 오시는 분들은요. 교육을 소양 교육을 다 받으신 아, 분들이고 그러시군요. 여러 번 그 네.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혹시 그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은 저희 법인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네. 현장에 함께 네. 안전하게 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스님께서 만들지 않아도 네. 이미 기존에 있는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스님께서는 그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인체를 만들었단 말이죠. 법인체 만드는 것도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왜 내가 꼭 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내가 한번 이끌어 봐야 되겠다. 이거를 마음을 내는 어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계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래 전에 대만의 자제공덕회라는 그 증엄 큰 스님 네.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량항공기 조종 네. 면허를 따기 위해서 네. 이제 조종을 하다 보니까 네. 소방관님들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근데 행동으로 옮기게 된 계기는 네. 119 구조단 조종사님들 덕분으로 이제 저도 음. 그 현장을 가게 되다 보니까 어. 다른 일들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 흔히 우리 일반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네. 함께 봉사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재난 현장은 많이 이렇게 제재가 됩니다. 그렇죠. 웃어도 안 되고 네. 뭐 휴대폰을 자주 사용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깊숙이 그 이재민들 네. 앞에 이렇게 가셔도 안 되고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참 세월호를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 현장에 제일 첫날부터 제가 가게 됐습니다. 119 대원들 덕분으로. 네. 그래서 또 영암에서 가까웠고 진도가 네. 그래서 가다 보니 아비규환인 현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던 정말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네. 보게 돼서 그 시급한 것을 그때 느꼈기 때문에 재난 안전에 대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네. 좋은 사람들과 잘 늙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설립했습니다. 네. 스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뒤에서 응원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재난 상황이 일어났거든요. 지진뿐만 아니라 뭐 세월호 사건은 두고두고 아마 앞으로도 수십 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재난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되새기게 하는 그런 재난이 아니었습니까? 이건 인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보면은 좀 대처가 좀 미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마음으로 헤쳐나간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재난 상황은 뭐 잠시 후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매뉴얼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네. 우리 소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소방청이 개청이 돼서 이제 그 전에는 중앙과 지방이 틀려요. 컨트롤 타워를 지휘하시는 그래요? 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지만 네. 지금 소방청이라든가 해경청들이 이렇게 네. 따로 분리가 돼서 네. 옛날보다는 상당히 빠르고 매뉴얼은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음. 그 다분 현장에 있듯이 네.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현장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네. 소통을 잘하시면은 네. 아주 많은 진짜 예방은 안 됐다 하더라도 대비까지도 안 됐더라도 대응하고 복구가 지금은 좀 네. 옛날보다 잘 돼 있고요. 아직 조금 더 부족한 게 뭐냐면 이번에 제천 네. 그런 센터 제천 화재. 예, 네. 제도 그 저희가 그 전날에 사고가 나고 그 뒷날에 저기 2주년 법인식을 하는 날이어서 제가 그거 끝난 다음에 제천으로 달려갔지만 네. 이 소방 대원들은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늘상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네. 구조할 때, 구급할 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스님께서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 가장 어려운 거는 별로 없는데요. 제가 수행자라는 거 그럴 때 많이 이렇게 터덕거려집니다. 왜냐면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왜 수행자가 그 현장에 와서 이렇게 그러게요. 거치적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흔히 일반인들은 네. 스님 하면은 기도나 하고 이렇게 기도나 하고 절집에 수행이나 하고. 예, 있어야 되는데 네. 현장에서 팔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네. 함께 움직이니까 네. 물론 그게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소개를 합니다. 네. 사단법인에서 나온 이렇게 현혜 스님입니다. 하는 계실 때 계셨던 분은 이해를 하는데 네.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자원봉사들 그럴 때는 서로가 뭐 큰 이렇게 적십자들라든가 이렇게 네. 뭐 조끼 입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동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내리고 현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렇게 혼자 내려갈 때도 있고 네. 간부들끼리 내려갈 때 있고 네. 그 속에서 제가 안전감시단이라든가 자율방재단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하거든요. 그렇죠. 모여서. 예. 네. 그럴 때 이렇게 출입을 막을 때 네. 그러면 또 여기저기다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많이 답답합니다. 네.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라서 네. 제가 대통령 표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재난재해가 났을 때 출입을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재난재해가 났을 때 수습 현장을 네. 어느 정도 다 들어가자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최소한 조력자 노릇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면 네. 참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그런 재난 현장에서 우리 스님들이 그 현장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뒤에서 뭐 음식 봉사를 하고 또 그 뭐 피난 재난민들을 살피는 일은 스님들이 직접 나가서 하지만 이제 재난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스님들이 달려오시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진두지휘하고 했던 부분이 스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낯설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현혜 스님께서 이제 꾸준히 뭐 그런 눈총을 받더라도 묵묵히 앞장서서 하시다 보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14년도에도 제가 아마 수행자로서는 그 바지선 그 현장을 14번 다녀오게 됐을 거예요. 물론 비구 스님들께서 한두 번 가신 분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좀 현장에 좀 조금 적응을 잘 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네. 목포에서 한 7개월 정도 있다 네. 보니까 예.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었는데 또 너무 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배에 대해서도 모르고 왜 가라앉았을까 이런 생각도 못 했는데 나중에 그 주위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가려고는 학생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학교가 있어서 또 우연한 기회 추천을 받게 돼서 또 바다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해서 배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제 요트 부분이라든가 왜 배가 넘어졌을까 뒤집어졌을까 하다 보니까 해기사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선수 선미 이제는 바다에서 혹시 네.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배를 타고 갈 때 뭐 그 카약 같은 거 할 때 배가 이렇게 오면은 방향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공부를 않고 안 하다 보면 이 파도를 어느 쪽으로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앞으로 받을지 뒤로 받을지. 근데 저쪽서 어떤 이 너울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도 경험하고 또 자격증도 따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좀 전에 밝혔듯이 재난재해 현장이라든가 재난재해 수습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좀 조금씩 제 나름대로 네. 차곡차곡 이제 쌓아놓는 거죠. 네. 육지에서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도 공부를 다 해야 되네요. 그렇죠. 재난재해니까 저희는 뭐 이렇게 육상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늘까지. 하늘까지도. 예, 왜냐하면 제가 경량항공기 조종사고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입니다. 네, 자격증 다 따고. 아이고. 전화, 대단하시네. 전신 그 해미라고 하죠. 네. 그것도 국가기술직을 땄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항공기 경량항공기는 조종을 할 수 있겠네요. 네. 최소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량항공기는 두 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기회가 남들은 참 그때 욕도 많이 먹었는데요. 돈이 많아서 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도반이 낙산사에 계셨을 때인데 네. 불이 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서울에서 동동 굴르고 전화상으로 내려갈까 했더니 내려와도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없다라고 해서 어이없게 낙산사라든가 우리 남대문이라든가 또 우리 사찰에는 보호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뚝을 태우는지 쓰레기를 태우는지 땅에서 모릅니다. 근데 하늘에 딱 떠보니까 그렇죠. 너무 달죠. 이렇게 잘할 수 있고 네. 이 무전기가 우린 하나씩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다 보니까 통신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래도 수행자로서 네. 우리 보호물이나 유적을 좀 내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안전지킴으로써 그래서 이 자격증을 딴 건데 물론 저부터도 이런 말을 않게 되면 뭐 수행자가 수행을 않고 무슨 네. 일반인들처럼 예. 저 조종사가 됐나 이렇게 욕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래서 이 스님이 이렇게 네. 자격증을 땄구나. 그렇군요. 왜냐하면 근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공부들을 안 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여러 재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소방 구조 대원들에게 관심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요. 그리고 또 뭐랄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해주시죠. 그렇죠. 네. 늘상 제가 수행자 분들보다 더 네. 많이 만나는 게 소방관님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스스로 찾아도 가지만 정말로 소방관님들은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네. 구조대원 구급대들은 정말 열악합니다. 네. 몸도 마음도 이렇게 고단한데 네. 우리들이 그 소방관님들을 생각할 때 막다해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되죠. 우리 소방관님들은 네. 재난 현장이 됐든 재해 현장이 됐든 제일 먼저 그 현장을 들어가고 네. 제일 늦게 나오는 그런 정말로 그 희생정신이 네. 숭고한 네. 살신성인 그런 마음 희생정신이 없으면 네. 갖지 못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진짜 감사하다는 네.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네. 보호하고 네. 지키는 그런 네. 소신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혹시 맞습니다. 제가 또 작게 덧붙인다면 네. 소방관님들이 진짜 일상생활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재난 현장에서
일선에서 뛰시는 소방관님들 네. 안전하게 네. 돌아오라고 네.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함께 우리 도반들보다도 더 많이 네. 소방대원들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스님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은 뭡니까? 어려움은 다른 건 네. 아니고요.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 서울이나 경기도 부분에는 인력과 장비들이 이렇게 좀 그래도 네. 넉넉한데 네. 시골로 외지로 갈수록 인력은 많이 부족하고 네. 노후된 장비 그리고 아무래도 뭐니 해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 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소방대원들은 본인들이 소신을 갖고 그 일에 자원을 했고 네. 또 그 일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음은 다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정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분들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때로는 또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럴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죠. 네, 재난 현장을 보면 우리가 뉴스 같은 걸 통해서 보더라도 예를 들자면 물에 빠진 분을 우리가 구조를 해야 되고 근데 물에 빠져서 살아 계시면 괜찮은데 돌아가셔서 한참 지나고 또 이런 분들을 찾아내야 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화재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의 시신을 다 모셔서 밖으로 모셔내야 되고 이럴 때 외상 후 스트레스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님이 옆에서 지켜보실 때 어땠습니까? 그렇죠. 네. 스님 말씀처럼 소방대원들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도 그 후배 네. 소방관님들이 헬기 떨어져서 그 네. 현장을 가다 보니까 4년이 넘은 지금도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나본 소방관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느낄까 말까 하는 경험할까 말까 하는 나는 일을 그런 현장을 예, 제일 먼저 예, 정말 일선에서 네. 그분들은 보잖아요. 네, 어떤 때로는 네, 죽음의 시체 그럼요. 또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이렇게 네. 또 화상 입어서 네.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네. 외상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거를 다 내색을 못 합니다. 그렇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저기 방해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 자기 자신을 네.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저희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네. 뭐 전수경도 이우고 반야신경도 이우고 네. 뭐 참선도 하지만 네. 그분들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상대방을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자로서 굉장히 수행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럴 때 보면 정말 잘 해드려야 됩니다. 네.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음. 우리 국민들도 함께. 얼마 전에요 뉴스를 보니까 취객 때문에 119 구조대원이 취객을 구하러 나갔다가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서 돌아가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분노가 대단했잖아요. 국민들이 분노도 대단하고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도대체 저런 현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취객이 있는 곳은 남성 대원을 보낸다든지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님이 직접 보시면서 참 열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연약한 그 폭행 사건이 네. 지금 어제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취객에서 소방관들은 보호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남자 대원들이 가야 되는데 그 구급대, 구조대 이렇게 조가 네. 짜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응급 처치자들이 또 가야 예, 되니까. 여성 네. 소방관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당신을 그 구하러 왔는데 폭언을 하고 또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이번 폭행을 뉴스처럼 하니까. 네. 폭행을 가하는 거는 정말 우리 사회 그 안전의식이
이 정도뿐이 안 되라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들 인력도 부족해서 진짜 휴가도 가고 싶고 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서 그 병고를 내고 싶은데도 네. 인원이 있어요. 네. 만약에 범부 그 큰 차에 네. 인원이 4명이라면 휴가를 가게 되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늘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유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소방 안전대원들 현장 출동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데 정말 어떤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거는 상황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국가직으로 네. 전환을 하려고 지금 네. 많이 노력하고 있으시고요. 네. 또한 그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심리 검사라든가 안전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렇게 베풀고 계시고 또한 저희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에도 네. 민간단체지만 네. 어떻게 하면 소방관님들이 이 시민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나를 지켜주니까 네. 저도 또 소방관님들을 네. 보호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방구조대원들에 대한 우리 스님의 관심이 높아서 그러신지 아니면 지금 이 일을 잘하고 계셔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계셔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큰 관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9월에 열리는 그 충주 세계 소방 경기 대회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으셨다고요? 네. 네. 그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홍보대사가 이제 네. 그 메인 한 분 가수가 네. 있고 예. 저희 23명 있어요. 각자 뭐 기자도 네. 있고 소방대원들도 네. 있고 거의 소방에 관심 있고 그래도 소방에서 네. 내놓으라 하는 그 저기 장급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23명 중에 저도 한 명입니다. 수행자는 네.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2년에 한 번씩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10년 2010년에 대구에서 이루어졌고 네. 요번에 13회거든요. 네. 그래서 충북 충주에서 네. 소방관 경기대회가 올립니다. 3개. 네. 그래서 이제 50개국에서 6천 명 정도가 이제 우리 네. 한국에 오셔서 네. 75개 종목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대신 이 엘리트 그 올림픽 경기대회처럼 네. 이렇게 국가로 메달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개인이 접수하고 돈을 내고 개인한테 메달을 줍니다. 그 대신 전 세계 소방관들이 네. 모여서 예. 우애를 다지는 네. 그런 화합의 네. 축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네. 그 한 5일이나 1일 정도에 네. 내려가고 네. 10일부터 17일간 8일간에 네. 이루어져서 네. 정말 가을이니까 네. 선선한 바람이 불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그 소방관 경기대회에 오셨으면 네. 그런 마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회를 마치고 또 스님 한번 나오셔서 네, 한번 또 후일담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네. 근데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지금 말하면서도 막 이렇게 네. 지금 혼선이 오는데 말씀 잘해주고 계세요. 아이고 죄송스럽습니다. 네, 잘해주고 계시고요. 뭐랄까 그 우리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대학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소방 방재에 네. 대해서. 그죠? 네. 전문적으로 소방을 공부하면서 현장에서 몇 년 동안 또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격증도 따시고 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지금 이 안전봉사회를 이끌고 계신 이 원동력, 이 에너지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싶은데요. 누가 네.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한 네. 거기 때문에 네. 이 부처님 시대에도 네. 그 배살릴 그 구제 현장이 있어서 그 부처님께서 그 장소에 가서 청소하고 네. 많은 사람들을 네. 구제해줬다는 그런
설화가 엄청 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요? 예. 그래도 스님께서는 수행자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자비보살행, 예, 그것이 바로 스님의 원동력에 단단한 초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대방을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대방에 정말 귀한 스님을 모셨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우리 스님께서도 이런 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구나 새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재난구호안전봉사회, 이 단체를 이끌고 계신 현혜 스님을 모시고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정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BTN을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ARS 한 통화씩 정성을 보내주신다면 정말 의미 있고 품격 있고 또 다양한 콘텐츠를 여러분들 가정으로 배달하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스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현혜 스님 이력을 보면 참 독특해요. 네, 그래서 태권도, 우슈, 그리고 킥복싱, 격투기, 또 무술 단수만 해도 무려 23단. 그래서 제가 이 녹화 들어오기 전에 우리 카메라 기자님들 이 말 들으면 카메라 우리 저 감독님들 아이고 저 36개 넘으면 어떡하나 카메라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킥복싱 같은 경우는 동양 챔피언이셨고 또 국내 스턴트 우먼 스님이 1세대였던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무도인이자 운동인이었던 이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까 참 궁금하네요. 우리 시청자들이 이 말 들으면 아니 스님이 도합 23단 이렇게 하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는 잘 몰랐고 그 전에 성장할 때도 잘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활자가 큰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코에다 이렇게 걸치고 천수경을 외우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사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10남매에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10남매에 그래서 아주 그 당시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고 지고 가면서 사찰을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10남매의 막내 스님은 그래서 8남매의 맞이. 막상막하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당시 커서 여쭤봤더니 그 사찰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충남 당진에 가면 그래서 4살 때 손을 붙잡고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주지 스님이 요 녀석은 놓고 가세요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머니가 막둥이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모르고 커서 성장해서도 모르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 무술을 하다 보니까 그 산에 가면 꼭 제가 절에를 들어갔어요. 아주 수줍게. 수줍게. 그것도 모르고 또 지나가다 보니 우리가 제 주위에는 어른 스님이 계셨었어요. 어른 스님들께서 이렇게 제가 운동 무술을 하다 보니까 중국 무술이라든 이런 거는 우리나라의 장비가 그 당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랬군요. 이웃 홍콩만 가도 뭐 벨트칼 해가지고 영화에서 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장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때는 방송 생활할 때 저희 장비 갖고 찍었습니다. 다큐를 찍을 때 그 정도로 이제 장비를 구입하고 또 무술을 할 수 있게 또 인성을 공부시켜 주신 스님들이 계셨어요. 어른 스님들이. 그래서 그 덕분으로 제가 출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돌이켜 보면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터덕거리고 내 업장이 너무 두텁다는 걸 네. 출가해서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까 10년 네. 그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아까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선만 하면 도 같고 네. 막 무술을 했으니까 막 네. 축지법도 쓰고 슝슝 날아다닐 네, 것 같고 검을 네. 썼기 때문에 뭐 검을 이렇게 쓰면 네. 일도양단이 되는 줄 알고 네. 그렇게만 살다가 네. 정말로 수행을 자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이 지어놓은 공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네. 어느 날 네.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호련히 네. 다시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에 비하면 이제서 꼴랑 20년이 조금 넘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출가를 잘했다. 네. 어떠한 모습, 어떤 곳에 있어도 네. 나는 수행자다. 네. 이렇게 머리를 만져보지 않아도 네. 옷고무를 여미지 않아도 네. 그래 나는 수행자니까 네.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뭐니 해도 내 네. 뒤에는 네. 부처님. 네. 네. 뭐니 해도 네. 석가모니 부처님 빽이 있으니까 네. 라고 예. 스스로 저는 부자입니다라고 네.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늘상 속만 많이 새겼고 아직까지도 뭐 은사 스님이라든가 어른 스님들한테 예. 그렇게 귀여움은 많이 받고 있지만 내내 네. 내심 잘 내가 네.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옛날보다는 네. 좀 더 저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 스님이 출가 직전에 그 스턴트 우먼 1세대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떤 무술 영화에 나가서 이 대역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네, 참 우리 스님들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 않은가. 예. 운동인이고 무술인이고 그랬는데 참 그래도 인연법에 의해서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오늘날 또 이렇게 부처님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 스님께서 서 계신 모습이 아마 우리들 그냥 그저 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포교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스님께서 직접적으로 나가 계신 그 자리가 투철한 수행의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스님이 수행자로서 꼿꼿하게 지금 서 계십니다. 네. 출가는 후배지만 그래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이고 네. 그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깊게 명심하고 새겨 네. 듣겠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그 보람됨을 느꼈던 순간도 그래도 있지 않을까. 힘든 부분도 많지만 스님으로 살 때도 그렇고 또 출가 이전에 했던 일들도 그렇고 또 이 현장에서 이 봉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스님께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으로 느끼는 일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때로는 소방관님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그분들은 높은 차를 타거나 그 구급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우고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스님 저라고 네. 얘기할 때 아, 비록 말 한마디지만 기억해 네. 준다는 거. 그리고 그 정말로 큰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14년도에 그 4월에 일어났던 그 그럼요. 현장에서 있으면 안 되죠. 이제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렇게 여법한 모습이 아니고 네. 현장의 그 작업복 네. 스타일이고 얼굴도 까맣고 뭐 예.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먼저 와서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그 미수습자라든가 유가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봉사하던 분들 그런 분이 있을 때 네, 눈시울을 뜨겁게 하죠. 네, 그렇죠. 네. 자, 올해의 계획 우리 스님께서 이제 마음이 참 그러신 모양이에요. 눈가가 촉촉해지는데 우리 스님의 올해의 계획과 또 앞으로의 이 활동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 네, 무엇일까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저는 재난 재 현장 출입이라든가 수습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국가에서 좀 패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저 개인적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우리 온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네. 저하고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침 종성에 보면 네. 오중대운 명심불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관기소, 구강지운, 네. 생학고로, 보모지운, 유통정법, 사장지운, 사사공양, 단월지운, 네. 탕마선성, 봉오지운, 당가위부, 유차연부 네. 이런 나라에서 네.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네. 부모님이 나 길러주신 큰 네. 은혜, 예. 그리고 스승님이 있어서 바른 법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신 그런 은혜를 알고, 네. 또 우리가 시주 단월들의 은혜를 알고, 네. 또 우리가 좋은 탁마를 할 수 있는 법우가 있어서 네. 함께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같이 기도하고 정진하고 연불도 하고 네. 같이 따뜻한 손을 잡고 간다라면 네. 그게 저의 궁극적 목적이 아닐까요?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너무 큰가요? 궁극적인 목표를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작은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 안에서 안고 해결하고 또 품어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침 종송을 늘 잊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지대방에서 마련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지대방 우리 애청자들을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까 또 1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마지막으로 덕담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당부의 한 말씀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전문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봉사한, 그리고 또 수행자로서 그렇죠. 이야기를 드렸고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거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재난 현장이라든가 이런 일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개인 아니면 단체에서 네. 안전수칙을 좀 잘 지켜주시고, 네. 나만 아니면 돼. 이거는 오락프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부터 안전을 지키고 네. 조금만 더 남을 좀 배려해 준다면 굉장히 행복한 나라, 네. 또 좋은 나라, 평등한 나라,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네. 인상을 찌푸리고 경계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먼저 가서 보듬어 줄 수 있는 네. 그런 사이가 되지 않는가. 그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재난 현장 네. 이런 데 계신 소방관님들 네. 오늘 또 무사히 네. 안전하게 돌아오라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귀한 시간 내셔서 우리 지대방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비구니의 같은 한 사람으로서 오늘 시간이 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우리 스님도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사단법인 대한 재난구호안전봉사회를 이끌고 계신 이사장이신 현혜 스님을 모시고 우리 소방대원들에 대한 이모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집 앞에 골목에 내 자동차를 세워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소방대원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말 빨리 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서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119 재난 안전 구조 대원들 진심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